네, 자 12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너무 길었고 2교시는 너무 짧게 했네요. 3교시는 정확하게 좀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항목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화면을 자르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맞을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좀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통으로 뭐 하는 것이 그래도 좀 그 더 여러분께 좀 더 뭐 그 너무 길면 어쩔 수 없이 자른다 하더라도 통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그 좀 그 연속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거기 좀 그 교육적인 그러니까 좀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좀 하려는 그런 저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약간 좀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약간 안 맞을 수 있다는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벌써 뭐 12주차인데 여러분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뭐 그 오늘은 그래도 시간을 좀 정확하게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담배꽁초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담배 설대, 대설대. 이게 옛날에는 좀 요즘 이제 담배가 짧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전엔 그 대나무로 된 긴 이제 담뱃대를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담뱃대, 그 담뱃대를 하여간 담배 설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대설대라고 물론 대나무에서 만들어서 대설대라고 부르긴 했지만 대나무로 만들어서 그렇지만 담배 설대를 맡게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엔 대장일과 성냥일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대장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대장간도 거의 뭐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하여간 대장일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일이 맞고 성냥일은 틀립니다. 그다음에 뒤전에다가 있고 뒤연에다가 있네요. 이거는 뭐 뒤져서 찾아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뒤전에다만 맞고요. 뒤연에다는 틀립니다. 그다음에 뒤통수치다, 뒷꼭지치다라고 있는데 뒤통수치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뒤통수가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뒤통수를 치면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 권투나 뭐 이런 데서 뒤통수 치는 거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치면 하여간 그 큰일이고 하여간 이거 좀 비유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죠. 실제로 뒤통수를 치면 좀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그 다음에 그 뒤통수 치는 것은 이제 배신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뒷꼭지 치다라는 말 틀리고 뒤통수 치다라는 말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나무와 등치기 있네요. 이 등나무만 맞게 했고요. 요거 저기 저 건물을 타고 막 올라가는 그 나무들 있죠? 그 등나무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등떼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등의 낮은 말이네요. 등떨이 틀리고 요거는 등떼기가 맞군요. 그 다음에 저기 철떼기라는 말은 틀리고요. 철다구니는 맞았죠. 철떼기라는 말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볼떼기라는 말은 맞습니다. 볼떼기라는 말을 맞고 그 다음에 뺨떼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뺨떼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뺨따기라는 말은 있죠. 그래서 그 떼기라는 게 또 떼기 시리즈도 있는데 등떼기 맞고요. 철떼기 틀리고 볼떼기 맞고 볼떼기는 맞고 뺨떼기는 틀리다. 뺨떼기는 없는 말이니까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등잔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등잔을 이제 거는 뭐 그 도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는 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등잔거리만 맞고 등전거리는 틀리고요. 떡보와 떡충이가 있는데, 떡보가 맞죠. 그래서 떡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떡이 엄청난 칼로리를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쌀이 엄청 들어가요. 그 떡을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좀 떡을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약간 하여간 좀 뭐라죠? 그러니까 좀 약간 뭐 미련하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그런 그 편견이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뚝딱 단추, 딸꼭 단추, 똑딱 단추만 맞고요. 자, 그다음에 매만지다, 우미다, 매만지다만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먼발치기, 먼발치만 맞고요. 그다음에 며느리 발톱과 그다음에 뒷발톱, 며느리 발톱만 맞습니다. 이 며느리 발톱이 뭐냐면 여러분 저기 그 새 있죠? 새들 이제 닭을 보면은 닭이 이제 앞에 이제 닭발이 앞에 이렇게 세 개가 받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받쳐주는 뒤에 이제 발톱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며느리 발톱이에요.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자면요. 네, 이게 우리 이 새나 닭에 이렇게 발이 있으면 이게 닭발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앞에 발이 세 개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받쳐주는 발톱이 있어야 얘네들이 설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뭐 언어로 따지면 뒷발톱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며느리 발톱을 좀 많이 사용을 하면서 아마 며느리가 이렇게 집을 다 떠받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며느리 발톱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래서 하여간 뒷발톱 대신 며느리 발톱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명주부치와 예, 그다음에 주산이가 있는데 요거는 저기 명주실로짠 피륙이라고 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명주부치만 맞고요. 주산이는 틀리고. 그다음에 그 목매다 목매치다가 있는데 목매다만 맞고요. 그다음에 밀집모자 보리집모자 밀집모자만 맞습니다. 예, 보리집으로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밀집모자만 맞습니다. 그다음에 바가지 열바가지 열박 뭐 열바가지 열박 이렇게 가리키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바가지만 맞고요. 자, 그다음에 바람꼭지 이거는 저기 저 바람 고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그 저 튜브에 이제 바람 넣는 구멍 있죠? 예, 그 저기 그 구멍에 그 지금은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쇠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바람 넣는 구멍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하여간 저기 저 바람 넣는 구멍하고 그다음에 그 본체하고 연결돼 있는 그 부분을 이제 그 저 쇠로 연결시킨 것인데 그걸 좀 바람 고다리라 저기 저 바람 꼭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네요. 예, 저희는 이제 바람 고다리라고 많이 불러가지고 그게 더 익숙합니다만 하여간 바람 꼭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나절 나절 가옷이 있는데 이게 반나절이라는 게 사실 이걸 좀 이제 그 어원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자, 여러분들 저기 반나절을 몇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예, 한 6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반나절 생활권, 한국이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까지 찍고 다시 올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이내면은 그럼 그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죠? 그게 저기 뭐 물론 이제 뭐 부산에서 약간 좀 일을 보고 그 일을 보지 않고 바로 뭐 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뭐 2시간 약간 2시간 반인가 뭐 그 사이 그때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결국엔 2시간 반 2시간 반 바로 이제 갈아탄다면요 5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KTX를 타면요. 근데 어쨌든 그 나절이라는 게 일단은 그 나절 반나절의 나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단어냐면요 요게 낮 플러스 절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낮이라는 것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가 떠 있는 시간은 그 하루의 반 12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2시간에 반 끄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6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게 반절을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나절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6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또 반자를 또 붙인단 말이죠. 예, 반나절에 반자를 붙이는 거니까 요 반자 한자는 이렇습니다. 예, 요런데 이게 반자를 붙이다 보니까 요 결국에는 이제 요거는 3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쓰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3시간, 예, 3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절 자체가 원래 6시간이고 여기를 반으로 끊었기 때문에 3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원래는 반나절 생활권이면 3시간 안에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원래 뜻은 3시간이지만 그렇지만 사전을 찾아보면은 하도 반나절이 6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뜻이 두 가지입니다. 6시간의 뜻도 있고 3시간의 뜻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원적으로는 3시간의 뜻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나절 얘기하는 것이 6시간, 3시간 둘 다 이제 가리키는 말로써 예, 그 반나절이 맞고요. 여기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됐던 나절 가웃은 예,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절 가웃은 하여간 낮에 좀 거의 끝나는 시기, 저녁 시기, 그래서 한 9시간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낮에 끝나는 시기 정도니까 낮이 12시간이라고 치면 9시간 정도에 그렇게 해당하는 시간을 가리킬 때는 나절 가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3시간, 6시간을 가리킬 때는 반나절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기 반두라는 게 있네요. 이제 그물의 한 가지인데요. 예, 반두와 독대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하여간 그 어업에 관련된 그런 용어겠군요. 하여간 반두만 맞고 예, 저기 그거는 틀립니다. 독대는 틀립니다. 버젓이 뉘연이가 있는데 버젓이만 맞네요. 예, 그런데 뉘연이라는 말도 조금 뭔가 이렇게 고상하게 쓰이는 듯해요. 예, 그런데 하여간 비표준어입니다. 버젓이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본받다, 법받다도 있는데 본받다만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많이 틀리는 겁니다. 부각과 다시마 자반이 있군요. 다시마 자반이 예, 이게 뭐 어원을 오히려 가리키는 말이라서 요 말이 맞는 말 같은데요. 이 말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 이렇게 저기 부각이라고만 써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워하다, 부끄리다가 있는데 부끄러워하다만 맞고요. 그 다음에 부스러기와 부스럭지가 있는데 부스럭기만 맞습니다. 부스러기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깽이, 부지팽이가 있는데 부지깽이가 맞아요. 자, 부지깽이라는 걸 옛날 소설이나 이런 데서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부지깽이가 뭐냐 하면 원래 아궁이를 휘젓는 기다란 막대기입니다. 뭐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쇠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런 그 휘젓는 이게 그 지팡인데 저기 막대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 부직갱이가 이제 연탄이 들어오면서 연탄 집게 있죠? 연탄 집게를 또 부직갱이라고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직갱이는 크게 뜻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궁이를 휘젓는 그런 이제 막대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 연탄 집게를 가리키는 그런 말 둘 다 가리키는 말이 되겠는데요. 하여간 요즘 뭐 아궁이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연탄도 쓰질 않죠. 거의 쓰질 않으니까 거의 뭐 이것도 뭐 그 좀 옛날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항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항 항아리가 있는데, 부항 단지만 맞다고 그랬죠. 그리고 앞에서 지금 부항 단지와 뜸 단지가 있을 때 부항 단지만 맞다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즉, 다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부항 단지만 맞고요. 뜸 단지와 부항 항아리는 다 틀린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항은 뭔지 아시죠? 그 뜸 뜨는 것, 거길 때 이제 붙이는 그 항아리 있죠. 그 항아리들을 그런 단지들을 부항 단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부항 항아리는 틀린 말이니까 그러니까 좀 항아리라고 말하는 것보다 단지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군요. 자, 다음에 이제 불그락 푸르락이 있고 푸르락 불그락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우리 그걸 따져봐야 돼요. 좀 논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지나요? 파래졌다가 빨개지나요? 파래졌다 빨개지면 그건 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빨개졌다가 보통 파래져요. 또 화가 났을 때 빨개졌다 파래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그락, 푸르락 요 순서가 맞는 겁니다. 푸르락, 불그락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리적 순서를 따져야 된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지니까 불그락, 푸르락이 맞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켜덩이 같은 경우는 이제 김멜 때 이제 그 잡초 제거할 때 그때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이 비켜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농어회에 관련된 용어니까 좀 많이 사용되는 말은 아니군요. 옆사리미 말고 비켜덩이가 표준어네요. 그 다음에 빙충이와 빙충맞이가 있는데 약간 좀 이건 멍청이하고 좀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빙충이와 작은 말은 뱅충인데 그거 둘 다 맞고요. 빙충맞이는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빠뜨리다, 빠트리다 그러니까 뜨리다, 트리다 둘 다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뜨리다가 맞고요. 그 빠뜨리다 맞고 그렇지만 빠치다 그 빠지게 하는 것 빠치다라는 것은 또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빠뜨리다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뻣뻣하다와 그 외긋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뻣뻣하다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뽐내다, 느물다, 뽐내다라는 말만 맞고요. 그 다음에 사로잡그다, 사로채우다, 사로잡그다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풀이와 살마기가 있는데 살풀이만 맞죠? 그러니까 살이 여러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군이죠, 애군. 이런 애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굿 같은 것 이런 것을 살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살마기가 오히려 어원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살풀이가 또 살을 이제 푸는 것 그것도 뭐 어원이 존재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살풀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투쟁이와 상투꼬부랑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투뜬이를 놀리는 말. 좀 상투를 튼 사람이 뭐 청학동 빼놓고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요 말도 이제 사라진 말인데 어쨌든 상투꼬부랑이 대신 상투쟁이를 맡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양손이 이게 세양손이가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생강손이가 나오는데 요거에는 이제 생강손이가 세양과 생강과 생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표준어인데 그렇지만 그런 그 생인손을 앓은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는 세양손이만 맞습니다. 그래서 생강손이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양이 또 그 생강이 되기도 하고 또 생이 되기도 해서 생손이 또 되느냐, 생손이는 되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품을 만도 한데 거기는 좀 그 의문을 품으려면 상당히 좀 진도가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생손이라는 말은 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양손이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샛별과 그 다음에 새벽별이 있는데 자, 요 샛별 같은 경우는 금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보이는 금성을 개밥바락이라고 하고요. 새벽에 보이는 금성을 그 다음에 그 새벽에 보이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새벽별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샛별이라고만 불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머슴과 품머슴인데 선머슴만 맞고요. 그 다음에 섭섭하다, 애운하다란 말인데 섭섭하다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속말, 속소리가 있는데 속말만 맞고요. 그렇지만 국악용어에 또 속소리가 있다는 말은 속소리는 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속말만 맞고요. 속말을 얘기할 때는 속소리 틀리고 속말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손목시계와 팔목시계, 팔뚝시계가 있는데 손목시계만 맞고요. 그 다음에 손수레와 손구르마가 있는데 구르마는 일본어입니다. 수레만 맞습니다. 손수레. 그래가지고 이게 구르마가 그 우리 저기 그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초등학생들도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어원들이 올라와요. 구르마가 한국어랍니다. 왜냐하면 구르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르다에서. 예, 이런 식으로 어원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거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구르마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그래서 손구르마는 예, 그거는 일본 말이기 때문에 비표준으로 하고요. 손수레만 그렇게 표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저기 뭐 그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올라와 있는 그런 어원들 100% 믿지 마세요. 예, 그거는 좀 그 하여간 책으로 좀 학자들이 써낸 것이 그게 이제 그 좀 정확한 그런 어원적인 지식이지 예, 그런 어원적인 그런 것들은 좀 민간 어원도 되게 많고요. 예, 좀 그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쇠고랑 고랑새가 있는데 예, 쇠고랑 예, 그것만 맞습니다. 고랑새는 틀리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와 수도고동이 있는데요. 예, 수도꼭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숙성하다 숙지다가 있는데 숙성하다만 맞고요. 순대와 골집이 있는데 순대만 맞다고 하는군요. 순대를 골집이라고 부르기도 했나봐요. 근데 순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술고래, 술꾸러기, 술부대, 술포, 술푸대 이런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술고래만 예, 맞게 하였습니다. 자, 다음에 식은땀과 찬땀이 있는데요. 요 식은땀만 맞고요. 그 다음에 신기롭다, 신기스럽다가 있는데 신기롭다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하다도 맞습니다. 신기롭다와 신기하다만 맞고 신기스럽다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동밤과 쪽밤이 있는데요. 쌍동밤만 맞는 말입니다. 쌍동밤이 이제 뭐냐 하면 그 밤을 딱 열었을 때 그 가시가 막 적혀 있는 그 밤껍 그거를 열었을 때 예, 속에 똑같은 놈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가 그게 이제 쌍동밤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만 들어가 있을 때 걔 이름이 뭡니까? 걔가 외톨박이 외톨이에요. 그래가지고 외톨이란 말은 바로 그 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원래 밤이 막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 있는 그 속에서 막 오손도손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러지 못하고 하나만 들어있으면 얼마나 걔가 심심했겠어요. 속에서. 예, 그러니까 그걸 외톨이, 외톨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쌍둥밤이 아니라 이번엔 쌍동밤입니다. 쌍동밤. 그래서 그 쪽밤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을 더 쪽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기 쪽바가지라고 그러면 이제 그 반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바가지 반쪽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의 반쪽을 얘기해서 쪽바가지. 예,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 쪽밤이라는 말 대신 쌍둥밤도 아니고 쌍동밤만 맞고요. 쌍동밤은 두 개가 예, 그 저기 들어가 있는 저기 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 수업 마치고요. 예,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13주차 수업에서 뵙도록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과제 올리시는 것 꼭 잊지 말고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